2010년 대선 당시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대한 특종이 KBS 기자에 의해 있었죠. 예, 내용은 청와대 국방장관 합참의장에게 댓글 공작을 매일 보고한다는 거였는데 이 취재가 KBS에서 보도가 안 됐습니다. 네, 이 사연을 취재하고 자체적으로 뉴스를 만들어버린 회사에서 방송을 하지 않아서 직접 취재한 기자, KBS 기자 모셨습니다. KBS 이재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KBS 기자가 단독인데, 그것도 굉장히 큰 단독인데, 단독을 하고 나서 그걸 들고 다른 방송국에 나오는 건 전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입사가 13년 됐는데, 예, 입사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엔 잘 모르겠고. 그전에도 없겠죠. 왜 예. 자기 방송 특종을 다른 방송을 줍니까? 그러겠죠. 예. 예. 그런데 오늘 들고 나왔어요. 이것이 뉴스 공장의 힘입니까? 아니면 시국의 문제입니까?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예. 네. 자, 직접 취재하신 분입니다. 이제 언론 보도로는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간단 요약을 먼저 해 주시면은 예. 사이버 사령부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게 댓글 부대가 축이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니라. 네, 국정원은 그러니까, 다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이 이제 군사이버사령부인데 네. 지금 언론에서는 국정원 얘기만 좀 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국정원 내부에서 지금 적폐청산 TF팀이라는 걸 꾸려가지고 예. 거기서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자체 조사 결과가 언론에 의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고. 계속 보도되고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축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가 요새 뭐 정신이 없잖아요. 북한 문제로도 그렇고 송영무 장관이 이제 막 취임했고 뭐 이런 네.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기사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도 이제 댓글 공작을 그렇게 했다는 사실. 똑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 똑같이 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똑같이 했다는 얘기가 뭐 국정원 관련 기사보다는 적지만 예전에도 나오긴 나왔는데, 예. 이번에는 부단장 역할을 했던 분이 직접 예. 구체적으로 예. 왜냐하면 당시 문제가 됐을 때 국방장관한테는 보고 안 됐다, 청와대 보고 안 됐다 관련자들 다 부인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 사건을 수사를 제대로 했을 리도 없고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윤석열 지검장하고 최동호 검찰총장도 날아가는 판국에 그렇죠. 네. 군사이버 사령부 문제는 이렇게 수면 아래로 쭉 가라앉았다가 근데 이제 기자님이 특종을 하신 게 사이버 사령부 부단장을 예. 단장이 주도했다면 부단장도 적지 않게 관여했겠죠. 본인도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폭로한 것이 자신이 직접 들고 가서 보고한 적도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국방장관 합참의장에게는 매일 아침에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를 얼굴 공개하고 실명으로 폭로를 했어요. 예. 대단한 특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뉴스의 축이 국정원에서 군사이버 사령부로 확 넘어갈 수도 있는 대단한 특종인데 이게 이제 방송국에서 못하게 한 거잖아요. 예. 예. 방송국에서 못하게 해서 하도 애가 달아서 지금 뉴스 공장에 들고 나오신 겁니다. 자, 그 얘기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내용인데.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자체 뉴스로 공개했던 내용들이었죠. 예. 지난주에 공개된 것은 KBS가 공개를 안 해서 취재한 기자들이 이거 이렇게 묻을 수는 없지 않느냐. 예. 해서 인터넷상에서 뿌려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거를 이제 다른 언론들이 픽업을 해가지고 다른 언론들이 덕분에 특종을 했죠. 했는데 자, 오늘 나오시면서 또 저희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네네. 뭐 새로운 거 없냐 공개 안 한 거 했더니 또 새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공개하겠는데 네. 무슨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댓글 공작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은 이제 알려져 있고. 근데 네. 궁금한 게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는 없었는가? 제가 항상 궁금한 게 그겁니다. 예. 그 궁금증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좀 해소할 만한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 아하. 예, 그런 거를 좀 오늘 가져와 봤거든요. 뉴스공장에서 처음 공개를.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 장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의 군 댓글 공작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뭐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대표적 케이스로서 이른바 김병관 보위 작전이라고 그 내부에서는 불렀다고 해요. 김병관 씨는
초대 장관을 하려다가 낙마한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초대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가 낙마를 한 사람인데 네. 그 사람에 대한 보위작전 혹은 보호작전, 보수작전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해요. 정식 명칭은 아니니까. 그 사이버 내용에서. 사령부에서 예, 자기들끼리. 예. 그래서 그 작전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네. 예. 그것을 오늘 좀 뉴스공장에서 설명을 아하,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예. 이때까지 언론에 계속 나왔던 거는 이명박 정부 때 얘기인데. 그렇죠. 박근혜 정부 출범한 뒤에도 국방장관 후보, 군 사이버 사령부니까 이제 이런 사안들에서 관심이 또 있었나 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전에 구축해둔 시스템, 정권 교체되면서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돌아갔다. 그대로 돌아갔다. 그런 사례를 지금 들고 오신 거죠. 예, 그 일단을 하나 보여줄 만한 사례인데, 예. 그래서 이제 새 장관이 온다니까 댓글 부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네. 예,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만 있었던 건 아닌 걸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일단 녹취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관을 장관으로서 아주 우수한 전략가다. 홍보해라. 그렇게 지침이 떨어집니까? 우수한 전략가로. 우수한 전략가. 뭐 방산비리는 친북 세력들이 장관을 못하게 해서 한 것이다. 떨어져. 네. 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온 목소리. 예, 이분이 김기현 전 과장. 전 과장 부단장 역할을 했던 부단장, 분이고 이분이 이제 양심선언을 한 분인데 이번의 얘기는 김병관 장관 후보자가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댓글로 작업을 해라. 홍보해라. 아하. 그런 지침이 떨어졌다. 530 심리전단 대원들에게 떨어졌다. 대원들에게. 예. 그리고 이제 방산비리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 후보 시절에 방산비리 결국 그걸 낙마하긴 했는데. 예,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예. 방산비리 연루 의혹 이걸로 이제 낙마를 했죠. 그게 이제 친북의 장난이다. 예, 친북 세력이 장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네. 보수 진영은 참 편해요. 뭔가 불량에 나오면 다 북한이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친북 세력이 이 사람이 워낙 우수한 전략가라서 장관을 못하게 하려고 방산비리 사실이라는 것을 퍼뜨렸다. 그렇죠. 그렇게 퍼뜨려라. 퍼뜨려라. 예. 하고 지침이 떨어졌다. 네. 이거는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이거는. 2013년 초죠. 예. 그러니까요. 박근혜 정부 예. 시절이다. 지침이 누구한테 떨어지는 겁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떨어지냐면 대원들에게 멘트의 샘플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 이걸 응용해서 그러니까 그 멘트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네. 이 멘트를 응용해 가지고 대원들이 이제 밤사이에 네. 댓글도 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인터넷 기사 뭐 댓글도 달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 문구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응용하기도 하고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를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 사령부가 했다. 새 장관을 띄우려고. 한마디로 했다. 예. 요거 한 번만 했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또 녹취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홍보 댓글을 막 달잖아요. 이제 예. 대원들이. 그렇게 하면 이게 보고한다면서요. 그렇죠. 보고를 해야죠. 이제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럼 모르죠. 자기들이 잘했다는 거를. 그렇죠. 그거를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시에 그 단장하고 사령관이 매일 아침 8시쯤에 그 김병관 씨 당사자에게 이 보고를 또 당사자한테 예, 보고를. 보고를 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관 보수 작전이야 돼. 뭐 번작전 한 장 만들어. 가지고 매일 아침 8시에 옥동이하고 이태하또 저녁이냐 가. 전쟁기념관이요. 네. 그 위에 김병관이가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쟁기념관에 4층인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전쟁기념관 4층에 있었는데. 네. 국방부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사이버 사령부 단장과 사령관인가요? 옥도경 씨가? 그렇죠. 옥도경 씨가 당시 사령관이고 단장이 이태하 씨였죠. 네. 옥도경 씨 단 한 사람 처벌됐던가요? 아니요. 이태하 씨만 처벌이 됐고 처벌됐는데. 지금 대법원에 가 있고요. 사건이. 네. 옥도경 씨는 처벌을 받지 않았죠. 선고 유예됐습니다. 유예됐군요. 예. 그런데, 다 털어졌으니까, 그때. 예. 다 털어졌는데, 이와간. 그때 당시에 직접 보고서를 들고
자기들이 홍보해서 띄워주고 있는 후보자한테 가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죠. 그럼 애초에 명령을 남사스럽지도 않나? 애초에 명령을 어디서 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명령은 이제 사령관과 단장이 하는 거죠. 하는 사령관과 건데. 단장이 이제 이러이러하게 댓글 작업을 해라. 그게 날마다. 근데 이제 뭐 지령을. 이런 뉴스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국정원 따라하고 사이버 사령부 따로 해가지고는 통합 대응이 안 되니까 뭐 게시판도 나눠야 될 것이고 예. 뭐 어디 포털도 나눠야 될 것이고 영역을 나눠서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 얘기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면 안 되니까 메시지 통일시켜야 되고 그래서 아마도 컨트롤 타워.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를 했을 것이고 거기서 지령이 실제 내려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청와대가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을 거라는 의혹도 있죠. 실제 이 김기현 전 과장의 지난 폭로를 보면 날마다 국방비서관실에 보고가 올라갔다는 거니까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그거는 결과를 보고하는 거니까 예. 지시가 내려온 쪽으로부터 내려온 쪽의 결과를 보고하겠죠 아마도. 예,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죠. 예. 적어도 사이버 사령부 단독으로 모든 일을 하진 않았고 위에서 이제 지시를 받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장과 사령관이 어쨌든 결과물을 들고 그 결과물이라는 건 이제 특정인을 띄우기 위한 건데 후보 예. 특정인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잘했죠 하고 보고했다. 여론 조작이죠. 예. 아니 여론 조작은 알겠는데 그걸 예. 또 당사자한테 당사자에게. 가가지고 보고했다니까 재밌네요. 혹시 김병관 당시 후보를 인터뷰 해보셨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취재진이 만나가지고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예, 그래서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느냐 했더니 좀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당시에는 아니고 훗날에 건너서 간접적으로는 들었다. 그럼 얘기가 다르잖아요. 직접 가가지고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예, 직접 가가지고 보고 했는데. 근데 전면 부인을 예, 못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건너 그런 댓글 작업, 본인을 띄우는 댓글 예.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건너 간접적으로 들었다라고 간접적인 시인은 한 거죠. 간접시. 예. 그런 작업이 실제했다는 건 시인했고 그걸 자기한테 와서 보고했다는 얘기는 인정하지 않았군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김기현 당시 사이버 사령부 부단장의 주장으로는 아예 정전기념관 4층에 가서 직접 당사자한테 보고를 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종인데. 또 있나요? 혹시 녹취가? 예, 이건 뭐냐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대원들이 김병관 씨를 띄우는 건데 띄울 때 그 멘트를 막 응용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현직 장관인 김관진 씨를 좀 깎아내리고 김병관 씨를 띄우는 방식으로 멘트를 쓰기도 했다고요. 바꿔야 하는데 바꿀 이유를 말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새로 올 사람을 좀 더 이제 더 부각을 시키려면 기존 사람보다 더 이런 점이 낫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써야 그렇겠죠.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 내용 일단 예. 들어보시고. 언제도 김관진 좋다고 또 김관진을 깎는 있을 때 같대. 어떻게? 김관진보다 더 나은 김병관이 하면서 김관진 현 장관보다 김병관 더 전략가다. 그러니까 전임 깎아내리고 예. 새로운 사람을 띄우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낙마하고 김관진 장관이 그대로 유임됐어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군 예하부대인데 예. 군 예하부대에서 이제 장관 바뀔 줄 알고 공격했는데 네.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유임된 거죠.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전에도 보고 라인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업은 아는 사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주장 따르면은. 주장 따르면 예. 그러면 자기를 공격했다는 걸 자기 예하부대 사령부에서 공격했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멘트까지 알았을까는 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내부자에 의해서 이렇게 폭로가 된 거니까 본인이 사실 알면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죠. 김관진 장관은 인정 안 했죠. 저희 관련 연락이 사실은.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뭐 자택도 찾아가고 뭐 사모님은 좀 저희가 뭐 이렇게 사모님은 알 리가 통화를 없죠. 해봤는데 예. 연락이 지금 안 닿아요. 예.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군 사이버 사령부 내에서도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기현 전 과장 증언에 따르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 김병관 씨가 낙마하고 김관진 장관이 유임되는 바람에 댓글 공작했던 대원들이 납작 엎드려서 눈치를 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실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증언은 그렇습니다. 기자님 말이면 저보다 너무 좋다고, 예. 너무 잘생겼을 것 같다고 문자도 오고 그럽니다. 예. 발음만 좋습니다. 자, 이거 왜 특종인데 지금은 그 처음에 그 공개했던 내용 이외에 네.
뉴스 공장도 먹고 살라고 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들고 왔는데 뉴스 공장 평소에 들으시죠? 예. 잘 들으시고요. 정사가 되려면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으니까 KBS가. 그런데 KBS 보도국의 이제 책임자들이 이걸 막았다고 하는데 예. 왜 막았나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증언의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본인들이 볼 때도. 아, 그렇죠. 개연성이 있어 보이죠, 당연히. 그냥 부단장이니까. 예. 네, 그리고 구체성도 있고 일관성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물증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정보당국 내부 고발자라는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겠죠. 안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이걸 누가 A4지에 출력해서 들고 있다 가져옵니까? 그걸 갖고 있다가는 뭐 그러니까요. 바로 그냥 뭐 압수수색 당하고 뭐 더군다나 수사도 한번 당했던 곳인데. 예.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있습니까? 이게 뭐 보수 진영에서 반대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제가 듣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방송이 나갔을 경우에 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반대를 하면 네. KBS가 그 후폭풍에 시달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안 나갔을 때의 후폭풍보다 나갔을 때의 후폭풍이 더 두렵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하더라고요. 안 나갔을 때 후폭풍이 어떤 건지를 지금 보여줘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신 거군요. 예.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진보 보수 어느 진영이든 반대하는 거는 KBS가 보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날씨만 보도합니까? 자, 근데 이런 행태가 KBS에서 오래되어 왔다면서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파업을 하는 이유도 뭐 그 지난 9년간의 이런 사례들은 뭐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최근 사례로 뭐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터졌을 때 당시의 네네. 보도국장이 예. 기자협회장이 이제 TF팀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증거 가져오란 얘기죠 또. 아, 그걸 알려고 취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정황들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발언이고. 이건 사이버 사령부 부단장이 아니라 단장에 나와서 얘기를 해도 보도가 안 됐겠네요. 그런 접근이라면 예. 법원에 판결 들고 나와서 보도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엄격한 법리를 따지는 법원에서도 뇌물죄, 유무죄 따질 때 발언 가지고만 따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언론에서는 법원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게 합리적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물증 가져와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저희가. 보도하지 않겠다는 핑계인데, 네. 그죠? 그렇게 해서 보도가 안 되고 이제 KBS가 망가졌다고 해서 사실은 MBC, KBS 모두 동시 파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부터 네. 동시 파업이고 기자들은 이미 뭐 제작 거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뭐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언론 장악 시도라고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KBS에 직접 다니는 당사자 기자로서는 그런 주장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게 아까 공장장께서 일부에서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내부 구성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지금 무엇을 주장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 간의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KBS와 MBC 압도적 다수 평 PD, 평 기자들이 지금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정현주 사장 쫓겨날 때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반대였잖아요. 그때는 정현주 사장이 이렇게 쫓겨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평기자, 평PD들의 다수 의견이었고 압도적 의견이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고대영 사장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MBC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MBC 김장현 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총파업을 하는 것이 언제까지 합니까? 나갈 때까지 해야죠. 그들이. 예. 이번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예. 자, KBS 이재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궁금증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좀 해소할 만한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 아하. 예, 그런 거를 좀 오늘 가져와 봤거든요. 뉴스공장에서 처음 공개를.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 장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의 군 댓글 공작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뭐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대표적 케이스로서 이른바 김병관 보위작전이라고 그 내부에서는 불렀다고 해요. 김병관 씨는 초대 장관을 하려다가 낙마한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초대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가 낙마를 한 사람인데 네. 그 사람에 대한 보위작전 혹은 보호작전, 보수작전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해요. 정식 명칭은 아니니까. 그 사이버 내부에서. 사령부에서 예, 자기들끼리. 예. 그래서 그 작전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예. 그것을 오늘 좀 뉴스공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예. 이때까지 언론에 계속 나왔던 거는 이명박 정부 때 얘기인데. 그렇죠. 박근혜 정부 출범한 뒤에도
국방장관 후보 군 사이버 사령부니까 이제 이런 사안들에서 관심이 또 있었나 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전에 구축해둔 시스템 정권 교체되면서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돌아갔다. 그대로 돌아갔다. 그런 사례를 지금 들고 오신 거죠. 예, 그 일단을 하나 보여줄 만한 사례인데 예. 그래서 이제 새 장관이 온다니까 댓글 부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네. 예,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만 있었던 건 아닌 걸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일단 녹취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관을 장관으로서 했다면 부단장도 적지 않게 관여했겠죠. 본인도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폭로한 것이 자신이 직접 들고 가서 보고한 적도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국방장관 합참의장에게는 매일 아침에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를 얼굴 공개하고 실명으로 폭로를 했어요. 예. 대단한 특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뉴스의 축이 국정원에서 군사이버사령부로 확 넘어갈 수도 있는 대단한 특종인데 이게 이제 방송국에서 못하게 한 거잖아요. 예. 예. 방송국에서 못하게 해서 하도 애가 달아서 지금 뉴스공장에 들고 나오신 겁니다. 자, 그 얘기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내용인데.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자체 뉴스로 공개했던 내용들이었죠. 예, 예. 지난주에 공개된 것은 KBS가 공개를 안 해서 취재한 기자들이 이거 이렇게 묻을 수는 없지 않느냐. 예. 해서 인터넷상에서 뿌려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거를 이제 다른 언론들이 픽업을 해가지고 다른 언론들이 덕분에 특종을 했죠. 했는데 자, 오늘 나오시면서 또 저희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네네. 뭐 새로운 거 없냐 공개 안 한 거 했더니 또 새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공개하겠는데 네. 무슨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댓글 공작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은 이제 알려져 있고. 근데 네. 궁금한 게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는 없었는가? 제가 항상 궁금한 게 그겁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이 이제 군사이버 사령부인데 네. 지금 언론에서는 국정원 얘기만 좀 주로 나오고 있죠. 왜 그렇죠. 그러냐면 국정원 내부에서 지금 적폐청산 TF팀이라는 걸 꾸려가지고 예. 거기서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자체 조사 결과가 언론에 의해서 계속 보도되고 예, 있고. 계속 보도되고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축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가 요새 뭐 정신이 없잖아요. 북한 문제로도 그렇고 송영무 장관이 이제 막 취임했고 뭐 이런 네.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기사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도 이제 댓글 공작을 그렇게 했다는 사실. 똑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 똑같이 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똑같이 했다는 얘기가 뭐 국정원 관련 기사보다는 적지만 예전에도 나오긴 나왔는데, 예, 예. 이번에는 부단장 역할을 했던 분이 직접 예. 구체적으로 예. 왜냐하면 당시 문제가 됐을 때 국방장관한테는 보고 안 됐다, 청와대 보고 안 됐다, 관련자들 다 부인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 사건을 수사를 제대로 했을 리도 없고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윤석열 지검장하고 최동호 검찰총장도 날아가는 판국에 그렇죠. 네. 군사이버 사령부 문제는 이렇게 수면 아래로 쭉 가라앉았다가 근데 이제 기자님이 특종을 하신 게 사이버 사령부 부단장을 예. 단장이 주도 아주 우수한 전략가다. 홍보해라. 그렇게 지침이 떨어집니까? 예, 우수한 전략가로. 우수한 전략가. 뭐 방산비리는 친북 세력들이 장관을 못하게 해서 한 것이다. 떨어져. 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온 목소리 예. 이분이 김기현 전 과장. 전 과장 부단장 역할을 했던 부단장, 분이고 이분이 이제 양심선언을 한 분인데 이번의 얘기는 김병관 장관 후보자가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댓글로 작업을 해라. 홍보해라. 아하. 그런 지침이 떨어졌다. 530 심리전단 대원들에게 떨어졌다. 대원들에게. 예. 그리고 이제 방산비리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 후보 시절에 방산비리 결국 그걸 낙마하긴 했는데. 예,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예. 방산비리 연루 의혹 이걸로 이제 낙마를 했죠. 그게 이제 친북의 장난이다. 예, 친북 세력이 장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예. 보수 진영은 참 편해요. 뭔가 불량에 나오면 다 북한이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친북 세력이 이 사람이 워낙 우수한 전략가라서 장관을 못하게 하려고 방산비리 사실이라는 것을 퍼뜨렸다. 그렇죠. 그렇게 퍼뜨려라. 예, 퍼뜨려라. 예. 하고 지침이 떨어졌다. 네. 이거는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이거는. 2013년 초죠. 예. 그러니까요. 박근혜 정부 예. 시절이다. 지침이 2012년 대선 당시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대한 특종이 KBS 기자에 의해 있었죠. 예, 내용은 청와대 국방장관 합참의장에게 댓글 공작을 매일 보고한다는 거였는데 이 취재가 KBS에서 보도가 안 됐습니다. 네. 이 사연을 취재하고 자체적으로 뉴스를 만들어 버린 회사에서 방송을 하지 않아서 직접 취재한 기자 KBS 기자 모셨습니다. KBS 이재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KBS 기자가 단독인데, 그것도 굉장히 큰 단독인데, 단독을 하고 나서 그걸 들고 다른 방송국에 나오는 건 전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입사가 13년 됐는데, 예, 입사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엔 잘 모르겠고. 그전에도 없겠죠. 왜 예. 자기 방송 특종을 다른 방송을 줍니까? 그러겠죠. 예. 예. 그런데 오늘 들고 나왔어요. 이것이 뉴스 공장의 힘입니까? 아니면 시국의 문제입니까? 둘 다 한 것 같습니다. 둘 다. 네. 자, 직접 취재하신 분입니다. 이제 언론 보도로는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간단 요약을 먼저 해 주시면은 예. 사이버 사령부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게 댓글 부대가 축이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니라. 네. 국정원은 다 알고 있고.